똑똑똑똑똑똑.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네요. 영혼 없죠? 손바닥 한 6개. 제가 지금 키가 2m니까 2m. 오빠네. 우리 딸 잘 잤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일단 일어났어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야. 다 있다. 똑똑똑 똑똑똑똑. 입에다 똑똑똑똑 똑똑. 벚꽃이 벌써 이렇게 피고 있다. 우와. 은지야, 저기 벚꽃 봐봐. 벚꽃 봐봐. 벚꽃. 꽃이 있네. 노란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흰색 꽃도 있네. 저기 까치 있네. 까치. 귀여운 진주 발 공개하겠습니다. 쫑. 쫑. 오동통통.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잡아볼까? 잡아볼까? 아, 잡아볼까? 과장님 오늘 사무실로 갈게요. 오늘은 미팅이 쭉 잡혀 있어서 릴레이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바쁘지 않은 날에는 아침에 웬만하면 오늘처럼 진주랑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나오려고 노력해요. 특히 아침에 진주가 일어났을 때 아빠 얼굴을 보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저도 진주도 가장 좋아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 같은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요.
아이가 커가는 시간들 제 눈과 마음에 많이 담아두려고 해요. 요즘 진주가 조금씩 옹알이도 하고 눈빛이나 제스처 이런 게 아주 약간 엄마 아빠만 알 수 있는 바디랭귀지로 의사소통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앞으로 아이와 같이 많은 교감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아마 지금 아내와 딸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영상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제휴가 되어져 있는 사이트에서 뭐 간접적인 이미지 찾으셔서 이제 동영상 넣거나 아니면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게 13,000원. 이제 막 회의가 끝났는데 4시간 정도 릴레이 미팅과 회의를 했어요. 또 한 30분 있다가 2-3시간 정도 미팅이 있는데 오늘 미팅이 진짜 많네요. 빨리 아내와 딸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사업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게 금수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내는 당연히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고 저는 금수저하고는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제 삶에 주동적으로 제가 이끌어왔고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정신적으로 정말 아내에게 많이 의지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아요. 제 아내가 정말 큰 사람이라서 참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게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이 소중함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려고 늘 노력할 거예요. 이제 일이 끝나고 막 집에 도착했어요. 항상 회사에서 나오면 아내에게 몇 시에 도착한다고 바로 전화부터 하는데 도착할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주고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씻고 애기랑 잠시 놀다가 저녁을 먹고 보통 그런 루틴인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가서 아내하고
맛있게 저녁 먹어야겠어요. 진주도 너무 보고 싶네요. 아빠네. 재밌어요? 거기 끼어서 못 나오게 생겼는데. 이모 지금 강호동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조가 언박싱을 할게요. 사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오픈해서 설명드릴게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같이 에르메스 매장을 갔다가 너무 예쁜 그릇들하고 몇 가지 소품들을 샀는데, 요즘에 에르메스 그릇을 많이 사는데 저희가 이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미리 플레이팅할 그릇들을 사두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산 것들은 6인에서 8인까지 세팅할 수 있게 그릇을 사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사가지고 앞으로 살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장에 한 번씩 가서 예쁜 게 있으면 하나씩 살 것 같아요. 자, 그럼 언박싱을 시작할게요. 와, 오픈하자마자 거의 하이라이트인 그릇이 나왔어요. 샹달이라고 하네요. 이게 랠리예요. 넬리예요. 너무 이쁘죠?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의 너무 예쁜 랠리 그릇이에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되어 있고, 크기는 남자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파스타나 이런 거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또 과일이나 반찬 같은 것들 플레이팅 하는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넬리라고 되어 있고, 나 에르메스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우와,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이것도 넬리네요. 남자 성인 손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는 파스타 정도 딱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그릇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 신발이에요. 제가 신발을 잘 몰라서 이거 3호 사이즈로 하네요. 3호반. 3호반, 3호반이네. 갑자기 발 사이즈를? 4호반 사이즈고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는 고무로 되어 있고 이거 뭐지? 이거 뭐 나무 같은데 딱딱한. 그리고 안에는 항상 여기에 그 비브람을 덧대어서 깨끗하게 신더라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언박싱 처음 해봐서 네, 할 게 없네요. 예쁜 신발입니다. 예쁘네요. 영혼 없죠? 네, 이상 에르메스 슈즈 언박싱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게 나올까요? 그래도 오픈하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짠! 이건 넬리 그러시고 블루 앤 화이트. 아까 구매했던 넬리 베이지색하고 크기는 동일해요. 아주 작은 거 뜯어볼게요. 이게 아마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역시 이거는 에르메스 수저이고 정말 수저로 쓰는 것보다 플레이팅 할 용도로 구매했어요. 음식 있으면 이렇게 덜어 먹는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구매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모자이크 수저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모자이크 은색으로 되어 있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세트로 한 4개씩 같은 것들을 사서 전부 다 뜯지는 않을게요. 너무 예뻐. 이것도 넬리인가요? 넬리 컵이에요. 한 350 정도 물을 받을 수 있는 컵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 언박싱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안에 버전으로 이렇게 나 에르메스야 하고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죠? 밑에도 나 넬리 컵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똑같은 세트로 보면 넬리 컵이에요. 이건 검정 팩컵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한 350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에요. 딱 그냥 커피 아침에 티타임 할 때 커피 정도 딱 담을 수 있는 사이즈이고 매장에 블랙만 있어서 화이트가 들어오면은 화이트도 달라고 오더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매칭하려고 해요. 짜잔!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모자이크 밥그릇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딱 정말 밥그릇 딱 사이즈이고 정말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 하면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팅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요리에서 플레이팅 하는 모습도 담아 볼게요. 짠! 이거는 노란색 모자이크. 골드. 아, 골드예요. 골드 모자이크 밥그릇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세트로 이렇게 구매했어요. 4인 이렇게 해서 총 8인 세팅했을 때 그릇을 밥그릇을 구매했어요.
두둥. 고이드 에르메스 모자이크 그릇이에요. 이렇게 나 에르메스야 라고 이렇게 가운데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깔끔하게 되어 있고, 크기는 계속 손바닥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는 파스타 정도 1인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2개 한 세트로 구매했어요. 짜잔.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건 그릇이 굉장히 커서 엄청 커요. 손바닥 한 6개? 오늘 제 손바닥 마음껏 보세요. 이 정도면 파스타 1, 2인분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마지막으로 짜잔. 마지막으로 담요입니다. 보통 이거 소파 같은데 이렇게 많이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안 쓰고 아마 이사 가서 소파를 새로 살 예정인데 거기다가 DP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이트도 있고 연한 핑크인가요? 이게? 약간 연한 핑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한 핑크 같은 느낌과 되게 아내가 좋아하는 차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담요이고, 길이는 170에서 18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키가 2m니까 제 목 정도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2m. 총 가격은 1,049만 6천원이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슈즈 같은 경우에 152만원, 여기 담요가 226만원.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박싱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그릇보다 제 손바닥을 더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럼 이상 조조의 에르메스 언박싱이었습니다. 안녕. 따라라라.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면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봄이 되면 아내하고 나가서 벚꽃을 보고 힐링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딸 진주와 셋이서 힐링을 할 것 같아요.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왔다. 우리 딸은 왔다. 아이고. 응? 졸려.
오늘은 페라리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라서 매장에 방문했어요. 아, 그리고 차량 구매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시니까 댓글로 두세 번 정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보다 명확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구매한 모든 차량은 개인 구매 차량이고,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나 페라리들, 테슬라, 그리고 아내가 타고 다니는 벤틀리나 포르쉐 차량들은 모두 다 개인 구매 차량이에요. 법인으로 구매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고 다 개인이 직접 구매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피스타 차량은 기존에 페라리를 2대에서 3대 정도 출고했던 이력이 있어야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트랙용으로 나온 스페셜 카이고 한정판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사실 공도에서 이 차량의 성능을 50%도 활용을 못해서 아쉽지만, 저는 차량을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는 걸 좋아하기보다 이렇게 보고 차량의 가죽 냄새를 맡고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차량은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고 레드 컬러로 했어요. 그레이에 레드 카본 조합이고, 그레이로 한 이유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강렬하다 보니까 자칫 너무 이제 튀는 색으로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약간 너무 좀 날려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점잖은 색으로 했어요. 차량의 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20마력의 78토크 그리고 3900cc의 V8 엔진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은 4억 3,500인데 여기서 옵션이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차량 취등록세까지 해서 한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에 출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리는 차량 가격이 이제 깡통 가격이고 보통 적어도 3천에서 5천 정도는 옵션을 넣고 많이 넣는 분들은 2억까지도 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1억 미만, 5천에서 1억 미만이 가장 멋지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도 보면 이렇게 다 레드 카본으로 스페셜 오더를 했어요. 마침 매장에 오니까 옆에 페라리 차량이 있는데, 일반 페라리 이제 488 버전은 이렇게 가운데에 띠가 없고 피스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트렁크 쪽이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 이렇게 뚫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띠가 되어 있어요. 피스타를 맡기고 파렐리 GTS를 맡기러 또 왔어요. 파렐리 GTS는 피스타 출고하고 나서 1년 뒤쯤 받았는데
오더하고 나서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렸다고 받았어요.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스티치나 실내 카본 다 옵션을 넣고 가죽 색상까지 다 직접 골랐어요. 벨트는 노랑. 이런 데도 다 카본 옵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핸들을 카본 옵션을 넣어서 되게 좀 고급스럽게 했어요. 파렐리 GTS는 800마력이고 73토크, 그리고 배기는 6496cc예요. V12 엔진이고 12기통인데 자연 흡기라서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차량 가격은 기본가가 5억 1,500이고 옵션 한 1억 2천 정도 넣어서 6억 3천에서 4천 정도에 출고했고 취등록세까지 한 6억 8천 정도? 7, 8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피스타 동일하게 기존에 한 최소 3대 정도? 2-3대 정도 출고한 이력이 있는 고객 중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받았고, 이 12기통 자연흡기 중에서 이렇게 오픈카는 50년 만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피스타처럼 좀 점잖게 타고 싶어서 진한 그린색으로 했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엔진이 앞에 있고 차량에 이렇게 겉면에 카본으로 옵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도 되게 거의 타지 않아 가지고 킬로수도 피스타하고 비슷할 거예요. 한 2000km 정도 되고, 힐 보시면 알지만 힐도 하나도 안 긁히고 되게 깨끗하게 잘 타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카본으로 옵션을 넣었어요. 차량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보유한 차량들 전부 영상에 한번 상세하게 담아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고 있어요. 가서 미팅 한 2개 정도 하고 서류들 검토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아내하고 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오늘 반년트리에서 제가 아내하고 하고 싶어서 문화 수업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내 런치하는 장소로 제가 데리러 가서 반년트리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이 명칭으로 이제 상품명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명에 미팅이 끝나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해요. 차량 점검이 끝나서 이거 타고 반년트리로 가려고 해요. 페라리에서 세차까지 해줘가지고 차가 번쩍번쩍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미팅이 좀 일찍 끝났으면 아내를 데리고 반년트리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미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내는 먼저 반년트리로 가 있고 저는 수업 도중에 참석하게 될 것 같아요. 얼른 가볼게요. 제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되도록 내면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문화 수업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시간이 나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시간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뭐 좋은 부분은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익숙해지고 익숙함으로 인해서 소중함도 아무래도 좀 덜해지고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근데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뭐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노력이 아니라 진심이고 하지만 그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아내한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할 때 마음 잊지 마시고 익숙함에 속지 말고 우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해주고 또 노력하자고요. 우리 모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그 소중함 잊지 않도록 잘 해보자고요. 이번에 양양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로 그 엔젤님들이 저보고 8불출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 8불출 맞습니다. 반년트리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문화 수업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차문화가 끝에서 세보지 영국에서 제일 발달했죠. 여러분 영국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영국 사람들 차, 또 티타임. 그래서 영국의 그 주재원으로 가면 멋있긴 몇 반장님 모방 많이 해요. 너무 좋죠.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내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이제 나왔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냥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차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는 진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올라갔고 저는 이제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해요. 저번에 와인 설명해 드렸는데 엔젤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와인들 들어올 예정인데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와인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게 명확해서 들어왔던 것들 계속 그 라인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들어오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앙리지로 피아를 너무 맛있게 마셨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빨리 올라가 볼게요. 거기서 뭐야? 딸랑구야. 아빠 왔네. 아 좋아요. 아빠 왔네. 까꿍 까꿍. 좋아요. 좋아요. 응? 아유. 앙리지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게 오픈하는 방식이 약간 특이한데 옆으로 오픈해야 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탁 쳐주면 오픈이 돼요. 이렇게 오픈한 상태로 칠링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두려고 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앙리지로 비아를 마셔봤어요. 전에 아내 가족분들하고 같이 앙리지로를 마셔봤는데 그날 여러 개를 마셔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앙리지로만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픈했어요. 우선 앙리지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625년도부터 포도를 재배한 상파뉴에서 가장 오래된 하우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주 품종은 샤도네이와 피노누아예요. 여기가 약간 특이한 게 요즘엔 다 스테인리스 통으로 숙성을 시키는데 여기는 다시 오크통으로 숙성을 하고 정말 오크통의 진심인 하우스예요. 전반적으로 사과, 그 중에서도 잘 익은 사과 향이 많이 나고 뭐 견과류나 살구나 시트러스 이런 향들이 많이 나요. 앙리지로가 와인 평론가 중에 정말 유명한 로버트 파커가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도 했고, 그리고 젠시스 로빈스라는 와인 평론가도 프랑스 3대 샴페인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샴페인 하우스예요. 앙리지로는 숙성을 보통 7년에서 최대 8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피아를 마셔서 다음에는 또 다른 앙리지로의 샴페인을 마셔보려고 해요.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는 앙리지로 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조월드예요. 이번에 브이로그를 1년 만에 다시 찍게 되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작년 만우절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올해도 만우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1년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가족은 1년 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고 출산과 육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소중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 인젤님들도 앞으로 따뜻한 봄 햇살처럼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1년 동안 따뜻한 말씀 해주신 구독자님들, 우리 엔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간혹 가다가 속상하게 댓글 다신 분들이 계신데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오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분들께까지 진심이 닿지 않는 거는 아직 시기가 그리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자존감이 워낙 높아가지고 속상한 댓글이 한 1000개 중에 하나 달릴 때 전혀 타격감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본 사람 중에 자존감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때묻지 않고 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궁금하신 주제 중에 하나인데, 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를 이루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이 많으면 되겠죠. 수익이 많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월에 버는 수익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성, 그리고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걸 미리 공부해 두고 견문을 넓히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데, 저는 처음부터 직장을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창업하겠다 이런 마인드였고, 또 창업하려면 돈이 들지 않나? 라는 게 단순히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골프장 캐디 생활을 1년 반 했어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버스 타고 와서 이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근데 그때 그 업체가 파산 직전이었는데 저한테 그걸 숨기고 계약을 해서 캐디 생활하면서 모았던 몇 천만 원을 다 날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몇 달 동안 고민하고 하다가 잡은 거 500만 원이 들고 서울로 다시 왔어요. 준비 기간에 고등학교 때, 나 20살 때도 사업을 준비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거야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마음의 준비, 그리고 견문,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예를 들면 오너의 마음가짐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내공으로 시대를 읽어서 어디에다가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다시 돌아가서 투자를 할 때도 돈이 생겨서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 얼마까지는 목표로 모으고, 이 정도 모았을 때 뭐 부동산, 뭐 주식,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은 대로 수익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되는데, 그 수익이 생기면 지출을 최대한 좀 줄이고 그 수익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저는 주식은 안 하는데 주식이 됐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에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이제 그런 자산이 없고 수익이 적은데 지출을 늘려버리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악물고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하고 한 5년 동안 늘 원룸에서 생활했어요. 초기에 한 2, 3년 정도는 원룸에서 생활할 정도였고, 2년 지나고 나서는 원룸에서 생활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훨씬 넘었지만 똑같이 소비는 줄이고 돈을 계속 모았어요. 그리고 뚜벅이 생활도 5년, 6년을 했고, 이미 한 사업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랜저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내가 더 자산을 늘리고 안정적일 때 차량도 사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계속 뚜벅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산과 부채 투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고 제 신념이나 생각이 확고했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동차는 부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매달 지출이 나가면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월세가 됐건 뭐 자동차가 됐건 자동차 매달 기름비 나가고 뭐 관리비 뭐 유지 관리비도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차량을 산 거예요. 누나가 되게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그리고 수영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누나가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갖고 출근하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누나는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차를 탐으로써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벌므로써 나에게 투자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냥 가치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지금 뭔가 누리지 않아도 자산이 쌓이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그걸로 행복하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고 나 아니야. 나는 앞으로의 미래보다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젊을 때 좋은 거 있고 그리고 또 좋은 데 가고 그런 것도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걸 막 너무 미래의 준비를 안 하고 정말 뭐 소위 카푸어나 하우스푸어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극단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본인의 성향과 행복을 가져가면서 인생을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자리를 20년 뒤에 잡았다면 나이가 5, 60대 되면 그때 돼서 되게 또 젊은 날을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좋은 옷도 입어보고 가족들과 시간도 좀 더 보내고 문화도 더 즐기고 할걸. 왜냐하면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제 가치관과 행복을 어디에서 오냐를 잘 생각하셔서 하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업할 사람인지 공부할 사람인지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술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회사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 좋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일단 가져야 될 거고, 그 전에 좋은 남자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일도 너무 바빴고, 그리고 결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 뭐 골프, 또 와인도 마시면서 이제 그런 저의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딱 그 짜릿한 느낌보다 뭐지? 살아오면서 처음 받아보는 이 사람 뭐지? 약간 되게 처음 경험해서 되게 오묘한 신기한 제가 느끼기에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 2번 보고 3번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이구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내 한 2번인가 3번 볼 때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가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결혼할 나이니까 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뭔가 나이가 들었다고 결혼을 결정하거나 오래 연애했다고 결혼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가치관,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마음의 여유,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둘이 만났을 때 그 다름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인정을 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가치관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내는 정말 두세 번 정도 봤을 때 그런 확신이 확 들었고, 사실 이런 확신이 들기 전에 저 정말 솔직한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강제 주입했나? 농담이고, 맹세코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여자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되게 좀 부유하게 자랐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내는 되게 도전 정신도 있고 소위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것 같지만 또 되게 단단한 면이 있거든요.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고귀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빛나는 보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한 4만 명 넘었는데, 작년 이맘때 제 기억으로 한 10,000명? 10,000명 전후였는데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기고, 또 내년에 1년 뒤에는 또,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한 10만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님들이 많아질수록 더 책임감도 생기고, 확실히 우리 엔젤님들을 생각하는 아내나 저나 우리 패밀리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제 뭐 10만 구독자가 되거나 그랬을 때 저는 아내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자님들하고 라운드를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만남을 언젠가는 주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말 200% 장담하는데 아내 실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제 아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젤님도 우리 또 1년 뒤에 보기로 하고 조조월드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내 곁에서 있으니까 저도 함께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엔젤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만나요. 안녕.